식품 및 유통가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워키토키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정부가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큰 성과를 내지 못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요. 올해 들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 낭비 지역에 계속되어 온 국내 홍보 사업을 폐지하는 등 한식 정책 내실화를 위한 변화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화가 필요한 한식의 세계화,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짚어봅니다. 네. 최근에 K푸드라고 해서 냉동 만두라든지 라면, 소주 등이 국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죠. 하지만 그런 가공식품보다는 이런 한식 문화 자체를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 관련 내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식 세계화 10년사부터 짚어볼까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한식의 세계화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한식 세계화 추진단 명예회장을 맡으면서 시작된 사업으로 일명 영부인 사업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벤트성 홍보 행사에 치우치고 예산 낭비 문제까지 지적되었습니다. 네, 이게 초반에는 정부가 꽤 의욕적으로 관련 정책을 펼쳤었죠? 네, 2009년 한식의 세계화 비전 및 추진 정책을 발표하고 2010년 한식재단, 현 한식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해외 각지에서 비빔밥과 떡볶이 등을 시식하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고, 그런 홍보 사업들은 한식의 인지도 상승과 식재료 수출 증가 등 일부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작은 시끌벅적했습니다. 더불어서 약간의 성과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성과가 계속되지는 못했는데요. 정권이 바뀐 후에도 별 변화가 없었죠. 네,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요. 얼마 전에는 한식진흥원 일부 직원이 해외 홍보 사업비로 180만 원 상당의 호화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한식 세계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썩 곱지만은 않은데요. 자, 한식 산업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한식 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 각종 성과 지표에서도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원주 의원에 따르면 2016년 한식당 업체당 매출은 서양식의 46% 수준에 불과하고 2017년 테이블당 매출액도 한식당의 경우 392만 원이지만 서양식은 644만 원, 일식은 71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한식당 매출이 일식당의 절반 수준인데요. 자,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만큼 과거 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한식 세계화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저는 떡볶이가 가장 먼저 좀 생각이 나는데요. 10년 전이었습니다. 정부가 떡볶이를 내세웠잖아요. 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한식의 세계화를 이끌 메뉴로 김치, 비빔밥, 막걸리와 함께 떡볶이를 꼽았습니다.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 5대 식품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떡볶이 분야에 5년간 14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경기도 용인에 떡볶이 연구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시작은 정말 의기양양했지만 지금은 이 떡볶이 연구소를 기억하시는 분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게 지금 연구소 자체가 없어진 거죠? 네,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떡볶이 소스와 신제품 개발, 프랜차이즈 창업 교육 등을 위해 문을 연 떡볶이 연구소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요. 결국 1년여 만에 소리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당연히 떡볶이의 세계화도 지지부진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분식 중에 하나가 이 떡볶이입니다. 이 떡볶이가 왜 세계 무대에서는 자리를 잡지 못했는지 그 이유도 좀 짚어볼까요? 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떡볶이가 세계화하기에는 어려운 음식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떡 자체의 식감을 문제 삼은 건데요. 빵이나 면을 주로 먹는 서구인들은 떡볶이에 차지고 치아에 들러붙는 이 식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말랑거리고 차진 식감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근데 그 정도는 미리 시장 조사를 통하면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 조사가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국내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진출한 국가도 아시아에만 국한되어 있는데요. 한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미주와 유럽 지역 진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떡볶이가 동북아시아 사람들에게만 통용이 되는 세계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즐기기 때문에 매운맛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떡볶이의 매운맛은 외국인들이 먹기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국가마다 선호하는 매운맛의 정도가 달라 현지화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뭐 꼭 고추장뿐만 아니고 뭐 간장이라든지 춘장으로 양념을 만든 그런 떡볶이들이 또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안 매운 떡볶이를 개발해서 뭐 출시할 수는 없을까요? 간장 양념을 베이스로 한 떡볶이, 우리가 흔히 궁중떡볶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떡볶이는 서구인들도 잘 먹는 편이지만 요리법이나 먹는 방법까지 알려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떡볶이의 세계화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라고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겠군요. 네. 떡볶이를 세계화 메뉴로 꼽은 것은 철저한 조사나 준비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하나 문제점을 꼽자면 제조업체가 떡볶이를 수출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아, 떡볶이용 떡 수출도 어렵다고요? 네. 떡볶이 떡은 건조식품이 아니라서 수분 함량이 높고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입니다. 떡볶이 떡 제조업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선박으로 제품을 운송하는데 약 25일가량 소요되는데 떡의 유통기한이 2달 남짓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 가뜩이나 수요가 많지도 않은데 유통기한이 짧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재고 관리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떡볶이 사업 1년 만인 2010년 떡볶이 수출량이 489톤에서 620톤으로 증가했다며 홍보했지만 잠깐 그렇게 올랐던 거고요. 당시 떡볶이 세계화를 위해 미국 등에서도 떡볶이 페스티벌이 열렸지만 모두 일회성 행사에 그쳤습니다. 네. 뭐, 다른 것보다 이 음식은 자연스럽게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떡볶이를 통한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만큼 앞으로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이 밖에 또 어떤 음식이 더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김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식이 세계 외식 시장에서 조금씩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지만 우리 대표 한식으로 손꼽히는 김치는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수입 김치의 안방을 내주는 등 무역 적자에 허덕이면서 종주국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치가 있군요. 근데 김치는 대표적인 한식 메뉴 아닌가요? 이게 수출하는 양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수출은 많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액은 9,750만 달러, 약 1,1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17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로 정부가 김치 수출 실적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오름폭입니다. 수출 국가도 63개국에서 68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와, 주로 어느 나라에 수출하고 있나요? 네, 김치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5,600만 달러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요. 이어 미국이 900만 달러, 대만 500만 달러, 홍콩 450만 달러, 호주 300만 달러 순입니다. 적게는 3%에서 최대 24% 이상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네. 아니, 그럼 상황이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뭐, 왜 김치가 설 자리를 잃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걸까요? 반대로 수입하는 양 역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 정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김치 수입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4년 1억 440만 달러였던 김치 수입액은 지난해 1억 3,821만 달러로 5년 사이 32.3% 증가했습니다. 4,071만 달러, 약 460억 원이 김치 무역 적자인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치를 수출하는 양이 늘었지만 수입하는 양은 이보다 더 늘어나건데요. 자, 이렇게 김치 무역이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중국 김치의 역습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 20% 이상 김치 수출이 늘어난 지난해에도 중국 수출액은 오히려 6% 줄어 41만 달러에 그쳤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김치의 99.9%가 중국산임을 감안하면 이미 주권을 빼앗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아, 이러다가 정말 김치를 중국에 빼앗기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아무래도 한식 대표 메뉴가 김치이기 때문에 이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다른 거 다 제쳐주고 김치 내실을 무엇보다 다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일각에서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김치 일변도가 아닌 외국인 선호도가 높은 음식들로 새 판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동안 세계 시장 속에서 한식 메뉴에서 두각을 드러낸 게 김치가 아니었던 거죠. 네, 사실 한식 매장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해외 외식 매장 6천여 개 중 한식으로 구분된 매장의 숫자는 925개로 15% 수준에 불과한데요. 이마저도 2015년 기준 480여 개 10%에서 소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디저트, 서양식 등 비한식 매장이 5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게 15%밖에 안 되는군요. 자, 그러면 한식 외식 매장에서는 어떤 메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한식 매장으로 구분된 925개 매장도 갈매기살, 김밥, 부대찌개, 닭갈비 등이 대부분으로 김치가 주가된 찌개나 전류 등의 메뉴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식품업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봐도 불고기와 삼겹살, 닭찜 등 육류 선호도가 높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외국인들한테 한국 음식 물어보면 김치가 바로 나왔었거든요, 답이. 네, 이제는 뭐 갈비라든지 불고기 이런 그 메뉴들이 답변으로 나올 만큼 김치가 좀 멀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네, 외국인들도 한국의 대표 음식이 김치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것과 선호하는 음식은 분명히 다르니까요. 한식의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해서는 현지화를 비롯해 선호 음식 위주로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것과 좋아하는 음식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새로운 제안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한식 정책이 예산 낭비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부가 올해는 이 예산을 좀 다르게 편성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농식품부의 한식 관련 예산은 100억 5,800만 원으로 지난해 124억 600만 원 대비 18.9% 감소했는데요. 한식 문화 해외 홍보, 월드 한식 페스티벌, 해외 전문가 초청 식문화 연습 프로그램 운영 등 내외 한식 홍보 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예산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가요? 네, 일자리 창출과 식재료 수출 확대 등과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해외 한식 인턴 사업의 경우 2018년 2억 1,900만 원에서 올해 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됐고 국내 전문 인력 해외 파견 예산도 7억 1천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식재료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한식 당 협의체 사업의 경우 지난해 3억 3,6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6억 4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됐던 정책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한식 정책이 큰 돈을 들여 비빔밥과 떡볶이 등을 시식하는 홍보 행사 위주로 추진됐다면 올해부터는 해외 한식 인턴과 전문 인력 파견, 해외 한식당 협의체 등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한식 문화 확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내어놨습니다. 네. 사실 이걸 위해서는 뭐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또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이 제도적인 기반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식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과 해외에서의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한식 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인데요. 한식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 근거 조항이 전부입니다. 네. 이게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안도 좀 준비가 돼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식산업진흥의 기틀을 마련을 위해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는데요. 법안 발의에는 총 2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해당 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한식의 실태조사와 연구 및 개발 촉진, 그리고 정보체계 구축 등으로 한식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교류와 협력, 홍보 및 발굴, 보건 등의 사업으로 한식의 국내 확산을 꾀하는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등으로 한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식품 기업들이 가공식품을 통해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한식 세계화를 추진 중인데요. 뭐 아직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자, 이 기회를 통해서 한식 세계화를 위한 이 추진 체계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워키토키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